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썸머 스페셜 2013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 작가 조정래 편이 이어집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뉴스 정면 승부 썸머 스페셜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원한 여름 되세요. 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정면 승부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코너죠. 대하 소설을 쓰는 일은 물 없이 사막을 건너는 일이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일이다. 그 아득하고 캄캄하고 외로운 고통 속으로 또 들어갈 자신이 없다.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잇따라 대하 소설을 완성한 뒤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원거지가 무려 5만 3천 매가 넘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후에도 물 없이 사막을 건너는 고통 속에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고요. 최근에는 신작 장편 소설 정글만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정면 승부가 여름을 맞이해 마련한 특집 2013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우리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현 사회를 진단해보고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학계 거목 작가 조정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덥죠? 예, 무척 덥습니다. 네, 저희 YTN 오시면서도 더우셔서 계속해서 부채질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앉았습니까? 예. 사는 것이 이렇게 더운가요?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 그런가요? 네. 또 3년 만에 신작을 발표하신 건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G2가 돼서 세계를 흔들다시피 하는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강성은 제가 판단하기에 21세기 전 지구적인 문제이면서 네. 우리 국경을 5천년 동안 맞대온 네.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탄생,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맞물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이번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바로 중국이라는 중국입니다. 거죠. 예. 중국만이 아니죠. 한국, 중국. 예. 일본도 얽혀 있습니까? 예, 다 얽혀 있습니다. 미국, 한중이 프랑스. 다 얽혀 있습니다. 예, 다 얽혀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가 상사원들입니다. 중국을 무대로 해서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세계의 시장으로 바뀐 그 중국 경제시장 속에서 경제전쟁을 하는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리는 상사원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의 주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인들, 예. 비즈니스맨들. 예. 네. 비즈니스맨들의 싸움, 그것을 담은 책 제목을 정글만리라고 하셨는데 예. 왜 정글만리라고 하셨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은 우리 남한 면적의 100배입니다. 거의 100배. 네.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천 경제 전문지에서 500개 기업을 뽑았는데 예. 그중에 97%가 중국에 진출해 있고 네. 각국의 중소기업까지 하면 네. 몇만 개의 기업들이 지금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국에서요. 예. 네. 그래서 그 경제시장은 정글에서 약육강식, 네. 적자 생존적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글이라고 했고 네. 중국의 상징이 만리장성 아닙니까? 예. 거기서 만리를 따다가 복합을 시킨 게 정글만리입니다. 네. 정글만리. 예. 이 정글만리라는 책 제목이 탄생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한 10대까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추려서 예. 2년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끝에 정글만리로 정글만리로. 귀착을 했습니다. 네. 자, 정글만리를 책 쓰시기 전에 또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전엔 다 이렇게 필사체로 쓰셨잖아요. 이번에도 원고에 썼습니다. 이번에도 원고에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고지로 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손도 이렇게. 팔도 마비되고. 예. 예. 원고지가 5만 장이 넘는다고요. 지금까지 다 합하면 6만 장쯤 되겠죠. 6만 장. 예. 원고지로 써서 출판사에 넘기셨습니까? 그대로요? 출판사에 넘겨주면 예. 출판사가 이제 컴퓨터로 쳐서 쳐서. 네. 그 연재하는 데다 보내는 이중 작업을 하죠. 네.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어렵겠어요. 아, 이게 그래. 선생님 이게 무슨 글씨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글씨를 워낙 또박또박 아, 쓰기 때문에 예.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없고 네. 이 젊은 우리 후배 작가들이 예. 선생님이라 되니까 그게 통하지 예. 저희들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책을 나오시기 전에 연재하는 방식이 디지털 아닙니까? 예. 왜 또 이걸 택하셨습니까? 이제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많은 폭넓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YTN에다가 연재를 시도했습니다. 네. 조회수가 무려 1,200만 건. 예. 네. 디지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응이죠. 독자들의 그렇죠. 반응을 금방금방 확인해 볼 예,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연재를 하고 나서 4, 5일 지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읽고 있다. 네. 또 중국 상사원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읽으니까 더 실감난다. 네.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얘기 같다. 뭐 예.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그렇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터넷 세상. 예.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뭔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직접 소설 쓰시면서 반영했나요? 아닙니다. 안 하시고요. 소설 쓸 때는 전혀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쓰고요. 예. 초지일관 생각한 그렇습니다. 구상대로 예. 쭉 가신다. 네. 드라마 이런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막 흔들리면서 가는 경우가 시나리오가 많이 바뀐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뭐 인기가 있으면 뭐 연장도 하고 예. 뭐 순대식으로 느리기도 하고 한다는데 주인공 소설은 전혀 그게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예. 뭐 연애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연애하는 기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예.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글만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셨겠죠, 당연히. 8번을 8번이요. 예. 8번. 그래서 제가 중국을 최초로 간 게 1990년입니다. 수교되기 전에 네. 아리랑을 쓰기 위해서 만주 일대를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고 20년 동안 생각해 오면서 네. 8번을 왕래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취재 그러면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언론인들의 많이 갖고 있는 예. 단어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작가도 취재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꼼꼼히 확인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무대가 확정이 되어 있을 때 연애 소설로서 무대가 없으면 모르지만 예. 무대가 확실하고 시대가 확실하고 역사 사실이 확실하다면 예. 그걸 심층 취재를 하지 않고는 예. 감동적인 소설을 써낼 수가 없지요.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리얼리티가 그렇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그 취재하시면서 메모로 적은 취재 수첩 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취재 수첩이 1차 신문 자료를 수첩에 적은 것이 90권 그리고 중국 취재를 직접 하면서 기록한 것이 20권 그래서 110권쯤 됩니다. 110건. 예.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우리 언론사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 기자들 예. 보통 어디 현장에서 보내서 한 일주일 보내서 취재시키면은 한 권은 그냥 몇 장밖에 못 들어오는데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서. 예. 네. 계속 여러 번 보면 네.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네. 잠깐 다녀와 버리면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네. 더군다나 몇 줄밖에 기록할 게 없는 거죠. 네. 사전 지식 바로 그것이 아닌가 또 싶은데요. 예. 아는 게 없으면 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예. 네. 자, 그럼 아는 것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거기 관계되는 책들을 일단 읽어야 하고 네. 그리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네. 그러면서 자꾸 의문이 생기죠. 이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그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응답이 취재에서 달성되지 않으면 취재 효과가 없지요. 네. 자, 그러면은 정글만리에서 선생님께서 취재한 그렇게 110권의 취재 수첩 속에서 담은 소설 예. 어떤 내용을 독자들한테
좀 전하고 싶었습니까? 물론 독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앞으로 중국이 IMF, 미국의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IMF, 세계은행이 전망하기를 중국이 지완이 되는 것은 2016년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 이것이 거의 들어맞을 겁니다. 지금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예.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20년 내지 30년은 한국이 건전한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네. 20대, 30대들이 읽어야만 다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무시하거나 중국을 또는 경원시에서는 우리의 현재 20, 30대들이 주역이 될 수 없다. 없고 제2의 경제 도약기가 앞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세계 수출 총액을 놓고 보면 중국이 25%에서부터 2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4, 5년 지나가면 30%를 넘을 겁니다. 미국이 16%, EU가 17%, 일본이 6%밖에 안 됩니다. 네. 30%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국을 어떻게 경시할 수 있으며 경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 대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중국 그러면은 가짜 천국. 예. 또 뭐 촌스럽다. 예. 뭐 더럽다. 예. 혹시 여기 한국에 계시는 중국인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이제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은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것은 표피적 현상이고 네. 심층을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고 예. 사실 중국 지저분하고 가짜 많고 네. 사람 들끓기 때문에 사건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20년 전의 중국이고 예. 지금 가보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우리들이 큰 잘못은 한번 주입된 편견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예. 그 편견을 스스로 자기가 예. 고착화시키려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중국은 지금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랬듯이 예. 그들은 잘 살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어떠한 힘든 노동도 감수할 준비가 온 인민이 14억 인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14억 인문이 다 하고 있다. 오늘 정명승부는 작가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썸머 스페셜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571님인데요. 조정래 선생님 평소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목소리 듣게 대단히 새롭습니다. 선생님 장편 소설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태백산맥, 심재모 소위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소설 속의 수많은 인물 중에 누구에게 가장 애착이 가나요? 이거는 이제 정글만리는 아니죠. 예. 태백산맥인지 심재모 예, 소위. 예, 과거 우리 전후 예. 네. 해방전후사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태백산맥에서 심재모 소위를 등장시킨 것은 예. 모든 군인은 심재모 소위 같은 품격과 양심과 진실을 지녀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아, 모델입니까? 예. 네. 그래서 심재모 소위가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도 진실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은 뭐 수없이 많지만 태백산맥에서는 하대치와 외서댁이 저는 좋고요. 네. 아리랑에서는 공허 스님과 필려라는 시골 여자가 좋고 네. 한강에서는 유일표하고 강숙자가 좋고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등장인물이 많은데 그 인물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설은 네. 스토리텔링이면서 네. 인물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인물이 개성적으로 각기 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해내야 되죠. 근데 기억력이 그 주인공 이름을 그 많은 네, 노트에 다 했었어요. 주인공 이름을 따로 정리한 노트가 있고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놓고
성격에 맞춰서 조립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러면은 그 뚜렷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또 여전히 기억에 남고. 예. 네. 그 어떤 여성 독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앞에 앉아있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소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하는 예. 농담을 네, 했습니다. 네. 저도 혹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예. 네, 4158입니다. 저 지금 정글만리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다른 작가의 책을 읽으시나요? 요즘 혹시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요? 당연히 읽지요. 그리고 좋은 작품들은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스비 차로 같은 것은 3번씩 읽고. 3번씩이나요? 예, 도스토옙스키, 까라모조파 형제들은 뭐 10번도 읽고.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책 읽었냐고 물었는데 요즘은 소설을 썼기 때문에 한 1년, 2년 동안 다른 작품을 읽을 시간이 없었지요. 네. 자, 다른 것을 읽을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작가들 많이 요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혹시 아세요? 작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1000명입니다. 소설가만. 1000명이요. 네. 예, 젊은 작가들이 작품집을 보내주는데 직접 조선님한테요? 예, 고맙게 받아서 꼭 의무적으로 10페이지씩은 읽어봅니다. 10페이지 정도.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유는 뭐죠? 장편 간단. 소설을 전부 나라는 주인공으로 소설을 씁니다. 1인칭으로. 1인칭으로. 예. 네. 그러면 1인칭 나이가 빠져버리면 다른 주인공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전지적 시점으로. 소설의 구성적으로 보면 나만 움직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완전 죽어버립니다. 죽고 예. 완전히 그 들러리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3인칭 소설은 네. 전부 개개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지적 시점 3인칭 소설로 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세계문학 전집 작품들 100편, 한국문학 전집 100편 전부 3인칭 소설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그리고 네. 개개인 인물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것이 또 한 소설 감상의 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예. 네. 이 정글만리에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보면은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예. 걸 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죠. 천민자본주의. 우리가 80년대 겪어왔던 천민자본주의. 네. 부익부, 빈익빈이 네. 이제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예. 그리고 기업이 계속 횡포하는 네. 그런 자본주의인데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10년, 20년 동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듯이. 예. 천민자본주의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중국의 현재의 가장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가장 큰 숙제죠. 네. 자, 그러면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비판하고 개선해 네. 나가고 있듯이 예. 그들도 그런 비판의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되겠지요. 네. 네. 자, 주인공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여러 나라 또 다국적으로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인들 예. 그 주인공 속에서 보는 그 인물의 어떤 활약이라 할까요? 예. 그것은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지금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인류대학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중국말을 중국 사람만큼 능통하게 합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럼요. 그들이 네. 저를 안내하고 네. 또 중국 사람과 인터뷰할 때는 예. 통역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중국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감으로 네. 알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네. 막힘없이 다 잘하고 네.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한국 상사원들은 너무 진실하고 열심히 한다. 네. 존경할 만하다. 그게 루상 선비 상인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선비상인. 예. 네.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신장되고 있는 것은 최일선에서 보병들처럼 예. 전투병처럼 열심히 움직이는 그 상사원들의 노고가 뭉쳐졌다는 것을 이번 정글말리를 통해서 독자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네. 자, 6633님의 질문입니다. 정글만리 읽다 보니까 개성공단 10개쯤 만들어내자는 내용도 나오던데 요즘 같은 시국에 한 개나 운영이 될까 또 잘 될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관계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문제는 통일의 문제인데 통일이 되지 않고서야 우리 민족의 삶이 불구 아닙니까? 병신의 그렇겠죠. 삶입니다. 예. 반드시 통일이 되려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돕고 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할 것입니까? 안 되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제인데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전에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잘 해왔던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과제를 푸는 것이 절대 명제일 것입니다. 네. 명심하시고 지금 파탄에 가서 개성공단까지 문 닫았는데 다시 부활시켜서 더 늘리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다소 무거운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썸머 스페셜 2013년 대한민국 길을 묻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3년 만에 신작 장편 소설 정글만리를 발표하신 문학계의 거목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작가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정면승부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인데요. 함께하실 분들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들 미리 많이 좀 받아봤는데 몇 가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어렵기도 한데요. 예. 언젠가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태어나서 제일 잘하시는 일은 네, 지금의 아내 김초애 시인 선생님이시죠. 네, 결혼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초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언젠가 연애 소설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개인에 관한 질문 예, 이게 좋습니다. 예. 어렵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생애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또 김치하고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집사람은 제 소설의 최초의 독자이고 네. 가장 열심히 읽어준 열독자이고 네. 그리고 시정자이고 지시자이고 모든 걸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네. 말해주는 그런 충실한 사람이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맙고 네. 제 소설을 원고지 단 한 장도 빼지 않고 다 읽은 사람이 네. 김초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죠. 네.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못 읽겠죠.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오히려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읽기도 싫은 거 억지로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소설을 너무 그렇지 잘 않나요?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게 읽겠죠. 그런가요? 예. 네, 제가 너무 과하게 거꾸로 질문을 드렸나 싶은데 질문 한두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연애소설 예. 답변 안 하셨는데. 연애소설을 모든 작가가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춘향전을 능가할 수 있을 때 쓰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춘향전은 완전 무결한 사회소설이면서 연애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중반기에 그 작품이 태어났다고들 짐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양반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것은 대혁명입니다. 목숨을 건 혁명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너무 잘 쓴 것인데 그 사람이 아마 중인이었을 겁니다. 허균처럼. 홍길동전을 쓴 허균처럼. 허균은 능지처참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지를 찢겨서 죽였습니다. 예. 이 사람도 그게 무서워서 자기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 예. 주시니까 그 사회혁명을 사랑이라는 당의정으로 입혀서 예. 소설적 승화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성과 남녀의 사랑을 그렇게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연애소설을 쓸 것이다. 춘향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춘향전이 이런 건가라고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1178님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주로 역사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맞죠? 역사소설 예, 그럼요. 얼마 전에 역사 왜곡 문제도 불거졌고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또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올바른 역사 인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역사 시간을 줄여서 일주일에 1시간 하고 시험에서도 선택으로 바꿔버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예.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들이 텔레비전 위에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다 평균 3시간입니다. 역사 시간이. 네. 필수입니다. 나라 망할 일이 생겼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지금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역사를 필수로 바꿔야 한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 되풀이해야 한다. 학생들이 최근에 텔레비전에 보도됐습니다. 3.1절을 읽으라고 하니까 3.1절. 8.15 읽으라고 하니까 8.15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없는 정신이 빠져버린 자들에게 수학, 영어 잘 시켜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는 교육은 강화해야 하고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역사 인식과 역사적 책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당연하죠. 네. 네. 자, 역사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역사 교육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056님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박근혜 정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이 양반이 대통령 한 것이 딱 6개월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역사 교육 강화한 거 잘한 것이죠. 두 번째 미국 다음에 정상회담을 일본을 제외해놓고 중국을 선택한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의 감정을 끝없이 자극하면서 분노와 증오를 끓게 하는 일본, 영토 문제, 독도 문제, 정신대 없었다고 하는 거짓말, 이런 아베가 정상회담을 요구했을 때 거부한 거, 실력 없는 거 안 하겠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네 번째, IMF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가 극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직무유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또 직무유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60만 명의 비정규직이 똑같은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반밖에 못 받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기치 아래 지금 서너 개의 기업이 2~3천 명씩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인재가 엄청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인재를 고루 능력 있는 사람 등용해서 좋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 4년 반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의외로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는요. 예. 안철수 현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또 현재 그 정책 네트워크 넷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그 네트워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현재 이사 맡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언급을 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선거 국면에서 지지하고 한다 안 한다는 자유입니다. 그렇겠죠. 물론요. 당선이 되면 네. 그 사람은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고 네. 잘못한 것은 비판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입니다. 네.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잘한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게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다고요? 아까 지적한 그거 하나. 네. 인재를 고루고루 동행하고 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인사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빨리 계시다. 바꿔야 합니다. 네. 현 정권 항상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사도 있지만 이제 창조 아니겠습니까? 예. 창조 경제, 뭐 창의적인 인재, 뭐 창의적으로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창조 선생님께서는 창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도 지금 이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창조 경제라는 것은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는가. 그래서 창조가 뭔가? 창조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롭게 거잖아요. 만드는 거다. 그건 신이 하는 일이에요. 창조. 신이 하는 신이 하는 일. 창작이라는 것도 모든 예술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숙제인데 그 길을 중국에서 찾으면 됩니다. 중국에서요? 예, 제가 어떻게 쓴 찾나요? 정글만리.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정글만리를 읽어봐야 되죠.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거대한 시장을 갖다 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외무부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 기구를 만들기를 저는 건의합니다. 어떤 특별 기구?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정책을 세우는 특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몇 명, 전문가, 학자 몇 명, 관료 전문가 몇 명 해서 한 20개명으로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중국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반해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소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중 관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중국을 취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에 대한 문제 물어보죠. 대부분 중국 지식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계속 경제 민주화 하는 식으로 개방하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요? 그렇게도 없고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한다. 그리고 원자폭탄이나 실험해가지고 봉수되니까 자꾸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한국처럼 왜 못하냐. 같은 민족인데 한국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것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짊어진 가장 큰 짐일 것입니다. 화해 협력 그것 길밖에 없습니다. 화해 협력. 화해 협력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그것은 이전에 김대중 정권이 해온 남북 관계의 그런 접근법. 이것을 택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그 돕는 것이 우리 보수 세력에서는 원자폭탄 만드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 자꾸 말하는데 그건 너무나 악의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고 인민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계 숫자로 35배, 부가가치까지 다 포함시키면 복합효과가 100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 말씀 잠깐 끊어서 예. 죄송한데,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칙 바로 세우기 아니겠습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 예. 과거처럼 퍼주기 안 하겠다. 예.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비슷한 면도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에게 주어진 짐인데 수수께끼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좀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원칙만 강조하면 일이 안 되지 않아요. 매개라고 하는 것이 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참을 때는 참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따질 때는 따지고 해야 하니까 좀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좀 더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폭넓게 가는 예. 것이 필요하다. 예. 너무 원칙만 강조하는 무게중심보다는. 예. 네. 그리고 이것이 탁구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한번 치면 나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 안 되지요. 자, 이 대북 문제와 이제 연관돼 있는 거죠.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로 이제 김대중 정권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온 건데 우리 정치권 보면은 바로 NLL 대화로 예. 이제 이 문제하고는 아직도 얽혀 있는데 지금 이제 청취자분 의견입니다. 9101님 저도 이 생각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청취자분 예. 질문인데요. 선생님 요즘 정치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화로니 국정조사니 이제 듣기 싫을 정도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무슨 말씀 하나 있으신지 뭐 이런 질문이에요. 네. 저도 이 지금 질문하신 분과 똑같이 한숨만 나오고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것으로 3, 4개월을 끌고 갑니다. 이 염천 더운데 찜통더위 속에서 국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경박한 말을 했을 리가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100%가 그건 우리 지금 국정선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5년 단임의 월급쟁이 직업인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직업을 쓸 때 정치인 쓰고 직위가 뭐냐 할 때 대통령 국회의원 쓰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매겨 살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것은 정치력의 미숙이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력의 미숙. 예. 정치력의 미숙인데도 여야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여기서 매달리고 있는데 왜 매달린다고 보세요? 미숙해서. 당리당략에 파묻혀 있는 것인데요. 네. 국민은 안중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됐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떠들었으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둔하다 할까요? 아니면 무책임이라고 하겠죠. 자, 무책임하다, 아둔하다. 아주 단어가 좀 거칠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작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요. 네. 작가는 진실만을 말하는 자다. 네. 내가 진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모든 정당 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태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끝없이 비판하는 자야 하고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 선상에 대해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은 뭐라고 조정래 작가는 사람이 왜 그것인지. 삽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도 재공연도 할 수 없는 단 일회의 연극입니다. 단 한 번 살다 갑니다.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즐겁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정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부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정치의 알파고 오메 처음이고 끝이죠. 그게 새 정치인가요? 끝없이 새로워야 되죠, 그것은. 네. 세상이 끝없이 바뀌면서 국민의 요구가 끝없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진실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새 정치죠.
그래서 안철수 현 무소속 의원을 지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죠.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가 만약 기존 정치인들 같은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른 행동을 계속해 나가면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걸 꼭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조정래 선생님이 아주 무거운 그러나 또 중요한 촌철살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 작가에 관해서 보면요,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새 작품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떠날 짐을 꾸려야겠다 이렇게 예. 적으셨는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저는 하늘이 저를 돌봐주신다면 10년쯤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쓸 작품들을 다 지금 구성을 하고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몇 권 정도? 한 권짜리 장편 2권, 2가지, 3권짜리 장편 2가지, 단편집 하나, 산문집 하나. 욕심도 많으시네요. 작품에 대한 힌트 한두 가지 해주시죠. 어떤 것이 예고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바로 쓸 것이 네. 청기누설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애들이 계속 자살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33개국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맞습니다. 그 자살의 반이 학생들입니다. 네. 그 학생들을 누가 죽입니까? 부모가 죽입니다. 끝없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어서 자살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아, 저도 자녀 있는 부모 예. 입장에서 보니까. 주인공, 학생, 부모.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갈등 일으키면서 삶을 좌절해가는 그 이야기를 쓰랍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앞서 그러면은 창조하는데 창조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개성을 존중하고 주의식 교육하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고 그들이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그 교육이 창조교육입니다. 대학에 입시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1등만 사람입니까? 떨어지면 사회에서 낙오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낙오된 사회를 바꿔야죠. 왜 대학을 70%, 80%가 대학을 가야 합니까? 30%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 네. 그런 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그 책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이제 내후년쯤 나올 것 같습니다. 내후년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는데. 예.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년 만에 신작 장편 소설 정글말리를 발표한 문학계의 거목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A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조금 전 들으신 조정래 선생님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 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09님인데요. 짝짝짝 좋은 말씀이십니다. 존경합니다. 8719님인데요. 조정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금요 시사 퀴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하류에 이것 현상이 심해져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답은 4번 녹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의견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85님인데요. 문자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오종혁 씨와 같은 부대 해병대 제대했습니다. 9731님인데요. 초등학생 때 낙동강 근처에서 이모부 댁에 놀러 갔다가 향어회 먹던 생각나네요.
녹조가 매년 이렇게 나타나면 향어도 없어지겠군요. 우리 모두를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4296님인데요. 맑고 푸른 강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1372님인데요. 사람 살자고 땅 파고 물 막더니 결국 물고기와 생태계 다 죽인 꼴이네요.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티켓 받으실 분들입니다.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0309님, 3697님, 3813님, 9769님, 9787님, 네, 5분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라 하는데요. 휴가철이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김윤범,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